학생들로 북적대는 이곳. 진로 선택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대학생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는 자리인데요. 그 전공이 정말 내가 나하고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뭔지도 알고 싶었고, 이과를 나와서 어떻게 취업이 가능하고 또 어떤 취업이 더 좋을지.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 전에 자신에게 맞는 전공과 학과를 선택하는 데 고민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에 맞춰서 입학한 애들이 1학년 때도 가장 방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과면은 그냥 그걸 배우겠구나 막연히 생각하고 왔는데 다른 거죠.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하면서 후회를 하니까. 무엇을 배우는지, 진로는 어떤지 중요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대학의 학과.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에서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앞으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진행을 맡은 변춘수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대학 캠퍼스는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한 이 신입생들 얼마나 캠퍼스가 즐거울까요? 이 학생들이 현재 입학한 학과를 선택하기까지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대학 학과를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학과가 어울리는지, 나는 어떤 학과를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게 학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도움 말씀 주실 오장원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 회장이자 현재 서울 단대부고의 진로진학상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장원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먼저 오늘 학과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가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만일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도 아니고 또 원하는 대학도 아닌데 진학을 한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그 캠퍼스 생활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점수만 가지고 자기가 진학한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44%나 된대요. 전공을 바꿀 기회가 있으면 전공을 바꾸고 싶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61.5%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그 학과 선택이 자신의 적성과 또 흥미에 맞추어서 잘 생각해서 진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성적에 맞춰서가 아니라 적성에 맞춰서 네. 진로를 정하는 것 중요한 일인데요. 그만큼 저희들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첫 방송으로 소개할 학과는 어떤 학과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할 학과는 글로벌 경영학과입니다. 세계 시장이 변해가고 점점 글로벌화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학과인데요. 선생님, 글로벌 경영학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영학과와 다른 건가요? 실제로 글로벌 경영학과와 경영학과는 큰 차이가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원래 두 학과 모두가 경영학을 기본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지도하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글로벌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경영학에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양이라든지 또 경영학 이외에도 국제 경영에 대한 더 많은
과목들을 추가해서 커리큘럼을 만든 학과가 글로벌 경영학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영학과는 주로 어느 대학에 설치되어 있나요? 글로벌 경영학과는 성균관대학교, 네.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그다음에 상명대, 서경대, 그리고 경기도의 가천대학을 예. 포함해서 전국에 한 10개 정도의 대학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전문대학교에도 글로벌 경영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대학은 그 대학원 과정에서 글로벌 경영학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영학과가 설치된 대학들의 특징이 각각 좀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경영학과가 있는데 정말 특성화해서 새롭게 글로벌 경영학과를 만든 대학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있는 뭐 경영학과나 국제통상학과를 글로벌 경영학과로 바꾼 이런 대학들도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정말 세계화되고 있는 이 기업 환경에서 글로벌화한 그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학생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거거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학과는 경제 전반에 대한 그 활동에 대한 연구죠. 공부입니다. 어떤 경제 현상이 일어난 원인과 그다음에 그 과정과 그 결과를 공부하는 학과가 경제학과라면 어떤 조직, 그러니까 기업, 특히 기업에 대한 기업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경영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는 이론 중심, 그리고 경영학과는 실무 중심의 학과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진로 상담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그 글로벌 경영학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편인가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남자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특히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는 경영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네. 거기다가 지금은 글로벌 경영학과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졸업한 학생의 경우에는 A 대학의 인문대학에 합격하고 B 대학의 글로벌 경영학과에 합격했는데 글로벌 경영학과를 선택하더라고요. 네. 그럼 글로벌 경영학과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배우고 있는지 직접 그 현장으로 학생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한 대학의 글로벌 경영학과. 16학번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인데요. 글로벌 경영학과다 보니까 이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외국어로 수업도 하니까 그렇게 좀 더 뭐랄까나 글로벌적으로 이게 폭을 넓힐 수 있는 느낌? 나중에 제가 해외로 진출하게 됐을 때 다른 경영학과에 비해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What is the stress that you talked about and what could people do to reduce? 이 학과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수업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고로 나와서 영어로 직접 발표할 기회도 없었는데 이렇게 대학교에서 시켜주니까 좀 더 색다른 것 같고요. 더 영어를 이렇게 영어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또한 팀별 프로젝트와 과제가 많은 것도 글로벌 경영학과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중 경영학의 핵심 분야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실제 기업의 사례를 들어 깊이 있게 공부하는 아이코어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렵긴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뭔가 대학 수업 느낌? 뭔가 제가 새로운 걸 알아가고 막 다른 사람들이랑 그런 걸 교류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경영 지식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경영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인문학적인 소양 이를 위해서 또 저희 글로벌 경영학과 내에서 전용 수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철학, 서양사, 그리고 과학사, 그리고 음악, 미술, 예술사 이 네 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네 가지 과목에 대해서
글로벌 경영 학생만이 듣는 전용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적 소양과 또 경영학 내에서의 통합을 같이 하는 것이 저희 학과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한쪽에선 영하의 날씨에도 학생들이 뭔가를 열심히 촬영 중이었는데요. 바로 글로벌 경영학과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선배들이 가르쳐 주신 거 하고서 저희끼리 또 막 회의하고서 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저희끼리. 학교에서 배운 경영학 지식을 직접 적용하고 싶어 창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바탕으로 얼마 전에는 백화점 입점과 편집샵도 오픈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교실 책상에 앉아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도 글로벌 경영학과의 큰 장점입니다. 글로벌 경영에 입학했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뭐 공부는 하지 않을 망정 뭐 팔찌나 만들고 있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글경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을 바비샤를 통해서 더 이렇게 적용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걸 저희끼리 느끼기 때문에 글로벌 경영학과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들을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역시 글로벌 경영학과라 그런지 100% 수업을 영어로 한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보니 영어 소통 능력은 정말 기본적인 갖추어야 할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이 학과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영어를 배우고 또 잘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이 글로벌 경영학과를 설치한 다른 대학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이렇게 수업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 내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무 주눅 들지 말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자신 있게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면 더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재학생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다니는 박지민 양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경영학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당시에는 이제 경영학을 영어로 제공하는 곳이 이곳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여서 이곳을 가장 오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네. 대학에 실제 입학을 해보니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던가요? 저는 사실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와 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를 동시에 합격한 다음 글로벌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진학한 케이스인데요. 네. 이렇게 외국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원서로 공부하고 영어로 발표하면서 유학생활과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과목들을 배우나요? 커리큘럼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학년 때는 이제 경영학의 기초가 되는 경제학, 회계, 통계 등을 통해서 이제 기초를 탄탄히 쌓고요. 그 이후에는 경영학의 심화 과목인 재무, 마케팅, 인사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 저희 학과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아이코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아이코어는 Integrated Core의 줄임말입니다. 즉 경영학의 각 분야를 이제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한 가지 융합된, 즉 인터그레이트된 방식과 이제 시각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 커리큘럼을 알아봤는데요. 다른 대학의 이 글로벌 경영학과는 어떤 과목들이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학과 명칭이 글로벌 경영학과라고 네, 했지만 그렇죠. 네. 대학마다 추구하는 그 인재상들이나 또는 목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대학마다 그 커리큘럼은 굉장히 특색이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 글로벌 경영학과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교육 과정으로 내가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까 인문학과 같은 그러한 소양들과 경영학 원론과 같은 이러한 그 과목을 통해서 경영학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재무라든지 아니면 인사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되죠. 이러한 심도 있는 그 경영학 이론과 지식을 또 다른 자신의 능력과 결합해서 또 실제적인 어떤 사례 등을 통해서 정말 이 자기가 그 기업이나 또 현장 속에 갔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궁극에 가서는 기르는 것이, 그래서 글로벌한 인재를 정말 이 세상에 우리 기업과 세상에 내보내겠다라는 것이 바로 글로벌 경영학과의 커리큘럼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민 양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들었던 전공 과목 중에 가장 재밌었던 과목 혹은 어려웠던 과목이 있으면 얘기해 줄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 수업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제 실제 국내 또는 해외 케이스들을 가지고 시장 분석을 하고 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이제 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네. 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재무 수업인데요. 네. 제가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수학이 조금 들어가는 재무 수업은 가끔씩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과 학생들이 수학이 싫어서 문과로 간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 경영학과 수업 따라갈 때 수학적인 능력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제 깊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면은 절대 문제 없이 경영학에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영학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수학적 지식이 또는 사고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네. 100%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민 양은 뭐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와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지만 일반고를 나온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진 않나요? 물론 저같이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이제 학생들도 있지만 저희 과 친구들을 봐도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물론 이제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거나 이제 정시 일반고 출신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영어 수업에 투자해야 되는 편이지만요.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들이나 이제 주변 친구들이 필요한 부분은 또 어려운 부분은 한국어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이제 매일 영어 수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장점이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유학이나 또는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러면 발표도 막 영어로 하고 그러나요? 네. 와. 네. 또 궁금한 게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 학과에 들어가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가도 궁금해하지만 졸업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지도 궁금해하거든요. 졸업 후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다양한데요. 저희과 선배들을 보면 국내 또는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재무, 마케팅, 인사, 영업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금융권, 행정고시, CPA, 로스쿨 등 전문직으로 진출하시는 선배들과 또 국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시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는 이제 다른 과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해외 진출을 하는 편인데요. 현재 뭐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해외 취업을 한 사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선생님 많은 분야로 네. 뻗어 나가는 것 같네요. 경영학과가 예.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네. 또 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이기 때문에
그 진로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렇군요. 거기다가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영어 소통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네. 또 실질적으로 MBA에서 하는 그러한 수업 방식으로 실력을 쌓으면 뭐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현재 그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렇죠. 글로벌 경영학과 출신들은 대체로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 졸업생들이 어떤 분야로 취업을 했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년 전 로스쿨에 진학한 선배님의 진로 강연이 한창인 현장. 학생들이 어느 때보다 더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학과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가 여느 학과보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영학과를 나와서 법 쪽에 진출을 했을 때 글경에서 배운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나요? 기업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조세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내 변호사 쪽도 있기 때문에 경영학은 확실히 문과에서 가장 많은 전반을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진출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영학과답게 해외 대학에 입학하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바다 건너온 졸업생들의 메시지 들어볼까요? 제가 글로벌 경영학과에 입학할 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어서 그 하나의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내어야 된다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글로벌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겪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좀 더 스무드하게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친구들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텐데요. 글로벌 경영학과는 이제 커리큘럼적인 면에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학부 때부터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 우먼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 그리고 울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파이팅! 네, 글로벌 경영학과 졸업생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와 정말 제가 다 훈훈한데요. 지민 양 이제 4학년이죠. 네. 이제 네, 취업을 생각할 시기인데 네.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네, 저는 국내 또는 이제 외국계 기업에 이제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자 하는데요. 네. 이 준비의 일환으로 이제 취업하신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가고자 하는 산업이나 회사의 조사를 통해서 저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했는데 네. 이렇게 로스쿨에 가는 학생들이 네.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이것도 역시 뭐 융합이라는 말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조계에서도 워낙 사회가 다양하고 또 다양한 인재들을 필요로 하니까 경영학을 글로벌 경영을 전공하고 로스쿨을 간다. 그러면 그 분이 법조계에 이제 종사하게 된다면 뭐 변호사가 된다고 가정해 보면요. 요즘 기업 뭐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또 국내 기업끼리라도 M&A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그 영어를 확실하게 잘하면서 경영학에 대한 지식과 그다음에 법학에 대한 네, 지식을 함께 갖춘 네. 변호사라면 네. 굉장히 능력 있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경영학과에는 어떤 학생들이 어울릴까요? 어떤 적성과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네, 어울릴까요? 경영학과라고 하면 저는 어떤 거기에 맞는 적성이나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경영학과에 그 지원하는 학생들은 기업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그러한 자기가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스스로 한번 기업을 만들어, 즉 창업을 해볼 수 있는 기업가적인 그런 그 도전 정신이 있는 학생이 글로벌 경영학과에 지원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민 양, 이 방송을 보고 지금 글로벌 경영학과에 관심이 생긴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비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가장 먼저 할 것은 내신과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야 그렇죠. 되고요. 공부 열심히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영어에 익숙해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진로를 가든지 영어는 요즘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교과목 외적으로는 이제 경영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또 경제신문이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좀 이제 배경 지식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 있는 학교나 학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그 학문에 대해서 찾아보아서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제 직접 네. 학생들과 상담하시면서 네네. 이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 만나보셨을 텐데요. 고민 많은 학생들 네, 많죠. 그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진로 선택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세상에는 이미 이제 전공의 경계라는 게 무너졌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보면 이 사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빨리 발전하는 데는 한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 요인이 주된 요인이 뭐냐면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컴퓨터와 익숙하지 않으면 정말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택시하고 IT를 결합하니까 우리 뭐 카카오 택시나 우버 택시 같은 그런 사업이 창출됐고요. 또 평범한 사람이 자기 집을 그 IT하고 연결시키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호텔 사업을 세계적으로 또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전공이 무엇을 전공하든지 간에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기반이 된다면 그곳에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자기 실질적인 전공만큼이나 열심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오늘 첫 방송으로 글로벌 경영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4년 남짓한 대학 생활이 이후 40년 생활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과 선택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로를 잘 찾기 위해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때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이런 걸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큰 종이에다가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저희 방송도 여러분에게 더욱 유익한 학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장원 선생님, 박지민 양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